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서울구치소장까지 교체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에게 특혜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봉지욱 기자가 최근 출소한 여러 명의 신뢰할 만한 수감자들을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서 독방 3칸을 연달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는 방, 밥 먹는 방, 화장실 방. 박근혜도 이런 특혜는 받지 못했습니다. 전담 가정부인 사소 2명이 옆방에서 윤석열만을 위해 24시간 대기 중입니다. 청소, 심부름, 수발을 들고 있습니다. 구치소장 교체 전에는 윤석열에게 노트북과 와이파이까지 제공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정권 하에서도 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건희는 어떤 호화 생활을 하고 있을지 기가 막힙니다. 법무부는 반드시 이에 대한 사항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정권 되고 나서 서울구치소장이 있었는데 특혜 논란이 있어갖고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했어요. 근데 최근에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 gat혀 있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이재명 정권이고 구치소장도 교체를 했는데 그 특혜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되고 있대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를 좀 들어보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법무부에서는 한번 이걸 조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윤석열이 서울구치소 저도 안 가봤어요.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듣기로는 서울구치소는 뭐 이렇게 1동부터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해서 쭉 있대요. 근데 윤석열이 지금 있는 곳은 15동이고 중사동, 15동 중 하면 상중하 해가지고 2층인가 봐요. 15동 중간층. 15동 중사동에 지금 윤석열이 수감이 돼 있는데 윤석열이 독방을 원래 이제 독방 이런 정치인들 윤석열 같은 사람 당연히 이제 뭐 잡범들이랑 섞을 수는 없잖아요. 잡범들이랑 섞으면은 엄청나게 구타를 당하거나 테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보호 차원에서 독방에 넣었는데 독방을 3개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구치소장이 바뀌기 전인지 후인지는 더 취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듣기로는 윤석열이 15동 중사동에 독방을 3개를 연달아서 쓰고 있는데 독방이라고 하면 이제 한 명이 그냥 지내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좁으니까 이 3개를 쓰는데 이게 무슨 칸막이가 열렸다 닫혔다 하지는 않으니까 이 지금 수감자 그 말씀 최근에 출소하신 수감자 말씀은 3개를 연속으로 쓰는데 이 3개의 방은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윤석열이 잠자는 방, 뭐 밥 먹거나 뭐 하는 방, 뭐 화장실로 이용하는 방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믿겨지세요? 박근혜도 이렇게는 못했거든요. 이전에. 근데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독방을 3개를 독점해서 쓰면서 이 3개의 독방을 쓰려고 하면 문을 열어놔야 될 거 아니냐. 열어놔야 여기서 잠자고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똥 싸고 뭐 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진짜 참 믿기지가 않는데 지금 그렇게 최근에 나오신 분께서 믿을 만한 분입니다. 무슨 잡범 이렇게 나오신 분이 아니고 굉장히 직업도 믿을 만한 분이고 믿을 만한 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자세히 한번 물어봤습니다. 방을 3개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자는 방, 그리고 독방 하나는 자는 방, 따 하나는 밥 먹는 방, 그리고 다른 방은 화장실처럼 일 보는 방, 큰일 보는 방 이렇게 쓰고 있고 이 방 3개를 쓰는데 윤석열 혼자 뭐 쓰고 있는데 윤석열에게 가정부가 붙어 있습니다. 가정부가. 그러니까 밖으로 치면 가정부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제 구치소에서는 보니까 우리 옛날에 소지라고 들어보셨죠? 영화나 드라마 보면 소지. 같은 수감자 중에 밥 배달하고 청소하고 이런 수감자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그걸 시키는 걸 소지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 구치소 사동에 청소를 담당한다 그래서 사소라고 한답니다. 사소 그러니까 일종의 시다바리잖아요. 시다바리를 2명을 붙여놨답니다. 윤석열 전용. 그러니까 윤석열이 독방을 3칸 쓰는데 이 3칸 옆에 이제 쓰고 독방 있잖아요. 거기는 윤석열 전용 소지 2명이 머물고 있답니다. 윤석열의 수발을 들기 위해서. 청소도 해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뭐 그러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그 15동 중사동을 독방을 독점하고 사소까지 옆에서 비서까지 일종의 가정부까지 지금 데리고 있다 보니까 그쪽을 완전히 통제를 시켜놔가지고 다른 일반 수감자들이 그쪽으로 다닐 수가 없대요. 다 막아냈대요. 왜? 윤석열은 그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도 아니 그게 이재명 정권이 돼 있는데 말이 되냐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실이다. 왜냐하면 교도소 안에서는 밖에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교도관이 왕이고 구치소장이 왕이다. 심지어 지금도 구타가 있다고 합니다. CCTV가 곳곳에 있는데 우리 영화에서 보면 슬기로운 감방 생활인가요? 그런 영화에서 보면 교도관이 좀 악랄한 교도관이 이 수용자를 데리고 가서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 가서 두드려 패잖아요. 그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대요. 지금도. 예를 들면 얘가 코를 너무 골아. 6명, 7명이 한 방을 쓰는 이제 혼거방이 있어요. 여러 명이 막 한 명이 코 골아 버리면 다른 사람 못 자니까 다른 애들이 막 벨 누르고 막 민원을 제기를 하면 이 코 고는 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CCTV 사각지대. 일단은 야 너는 코골이가 심하니까 치료를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데려나가서 사각지대에서 구타를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일반 수용자는 그렇게 구타를 하면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독방 3개, 잠자는 밤, 밥 먹는 방. 그러니까 안방, 밥 먹고 이렇게 뭐 책 읽고 하는 거실, 그리고 화장실 3칸을 준다. 그리고 윤석열을 담당하는 소지, 사소 2명을, 전담 사소 2명을 바로 그 윤석열의 옆방에 배치를 했는데 이 독방이요. 2명이 이렇게 나란히 누워서 자기가 좀 좁대요. 1.5인 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소 2명은 그 하나의 독방에 어떻게 보면 거기 특혜라고 하대요. 6명이 있는 이제 혼거방, 그걸 대방이라고 한대요. 대방. 큰 방에는 한 6명이 정원인데 지금 서울고치소가 뭐 워낙에 지금 넘쳐나가지고 6명 정원 인방은 거의 없고 7명, 8명 이렇게 굉장히 좁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독방에 가는 것은 오히려 특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윤석열 전담 사소 2명은 윤석열의 곁에서 마치 하인이나 가정부처럼 수발을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서울구치소장 바뀌기 직전에는 윤석열의 그 거실 있잖아요. 독방 거실에 그쪽에 노트북이 제공이 됐었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윤석열에게 노트북을 허용을 했대요. 처음에. 그래갖고 아니 노트북이 허용이 되면 와이파이가 돼요라고 했더니 거기 이제 교도관들 교도 행정 때문에 천장 곳곳에 와이파이 중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믿기지가 않는데요. 이게 지금 2025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내란숙의 윤석열에게 구치소에서 와이파이를 그리고 노트북을 허용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구치소장이 바뀌어서 지금 노트북은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독방 3개를 쓰면서 윤석열 전담 사소가 2명이 붙어 있다. 그러니까 이 15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동에 사소가 원래 2명씩인데 이 15동만 15도 중사동만 그러니까 한 동에 각 층마다 2명인가 봐요, 사소가. 근데 15중사동, 15동의 2층 가운데 사동만 사소가 4명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전담 사소 2, 그리고 나머지 수용자 2. 그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방을 많이 비워놨대요. 일반 수용자랑 윤석열이랑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순간 수용자는 끌려가서 두드려 맞고 거기에 보면 까마귀라고 이제 검정색, 우리 영화 보면 막 폭동 일으키고 하면은 막 이렇게 무장한 사람들이 와서 몽둥이 들고서 막 후드려 패잖아요. 그거를 교도소 안에서는 CRPT라고 부른답니다. CRPT가 이 수용자들을 구타하는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예전에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해가지고 얘가 그 옷을 다 벗어가지고 팬티만 입고 있었잖아요. 그때 윤석열을 잡아가지고 의자에 앉혀서 끌고 나오려고 했던 게 CRPT, 그 까마귀들입니다. 그 까마귀들인데 일종의 이제 교도소 내 특수부대 같은 존재다. 근데 사고 치는 놈들이 좀 있잖아요. 좀 거친 애들이 있으니까 이런 뭐 존재는 있어야죠. 공권력을 행사하는 분들인데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윤석열이 오고 나서 서울구치소에 음식이 엄청나게 맛있어졌다고 합니다. 전에는 먹을 수가 없었대요. 먹을 수가 없었는데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으나 윤석열이 오고 나서 음식이 엄청 맛있어졌다. 그 서울구치소에요, 맛있는 음식이 2개가 있대요. 사골곰탕. 예, 제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네, 서울구치소에 유명하게 그나마 맛있는 거는 청국장이랑 사골곰탕이 아주 잘 나온답니다. 근데 나머지는 거의 쓰레기래요. 쓰레기 못 먹는데 이번에 이제 놀란 게, 이 지금 수용자들이 놀란 게, 독방에 있으면은 밥을 맨 끝에 있으니까 가장 먼저 받잖아요. 근데 고깃국이라고, 소고기 묵국이라고 나왔는데 고기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전에는. 근데 윤석열이 서울구치소를 오고 난 뒤에는, 예, 원래 밥이 3끼가 나와도 1끼 2끼밖에 안 먹다가 3끼 삼시세끼를 다 먹었대요. 맛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일단은 이분들 얘기로는 구치소의 교도관들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전직 공무원들 중에 좀 높은 사람이 오면 굉장히 대우를 해주는 것 같더라. 대우를. 라는 게 있고,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만 이런 게 아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아시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이상민도 엄청나게 특혜를 받고 있다. 원래는 하루에 갇혀 있다가 운동하는 시간이 30분인데 30분만 나가서 햇볕 쐬고 운동할 수 있대요, 외부에서는. 근데 이상민은 거의 하루 종일 밖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민은 안에서 그 교도관이, 특정 교도관이 이상민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간 교도관 간부죠. 간부 교도관이 이상민에 대해서 그렇게 잘해주고 있다. 드립 커피 뭐 이런 거 있죠. 드립 커피 이런 것도 해주고, 라면을 어떻게 먹냐 봤더니, 제가 저번에 남욱병원서 왔을 때도 요거 조금 물어봤었는데, 라면을 어떻게 먹어요? 뜨거운 물이 없는데. 그랬더니 한 7, 80도 되는 뜨거운 물을 PT병에 담아서 주면, 그거를 컵라면, 신라면 같은 건 면이 두껍긴 안 익잖아요. 안 익은 상태에서 그냥 오랫동안 불려가지고 먹는데, 근데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독방이 아니고 나가가지고 교도관들 그 사무실 가가지고 커피도 먹고 라면도 먹고 거의 하루 종일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거의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이 내란 수괴와 그의 졸개들이 서울구치소에서 이재명 정권인 지금도 엄청나게 특혜를 받고 있다.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특정 교도관에 제가 이름도 들었는데 간부입니다. 간부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분 이 교도관 중에요, 파스쿠치인가? 예. 예. 하여튼 뭐 파스쿠치를 이 교도관의 부인이 개업을 해가지고 그 파스쿠치 원두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막 특정 수용자들한테 내리는 커피를 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커피가 그렇게 해도 그 자기 감옥에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독방이란 데가 그런 데인데,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안방, 거실, 화장실 이렇게 3칸을 주고, 이상민은 아예 그냥 그럴 수는 없으니까 밖에 계속 나와 있게 해주고, 수시로 라면을 먹을 수 있고 커피를 먹을 수 있고. 이게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 보는 눈이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라고 했더니 말을 할 수가 없다. 그건 말을 할 수가 없고, 내가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가 혹시 다른 사건으로 다시 수감이 되면 진짜 반중둔됩니다. 가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에 지금 이건 어떻게 확인하면 됩니까? 윤석열 담당 사소가 2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동청소부, 그러니까 소지. 그 수감자 둘이 나올 거 아닙니까? 출소할 때 되면. 근데 지금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법무부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교도관들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것이고, 윤석열을 담당할 때 그 사소들을 조사만 해봐도 이런 일이 지금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모든 CCTV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반드시 해봐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건 복수의 수감자고요. 복수의 수감자고, 굉장히 무슨 자범 이런 분들은 아니고 전문직의
전문직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전문직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뢰성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자들에게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직접 해주며 요리에 진심이던 윤석열의 모습 기억나십니까? 예능 방송에 출연해서도 식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었죠. 이제 교도소에서도 음식에 욕심을 내고 있는 듯합니다. 교도소가 집같이 편안한 걸까요? 신분이 있는 제가 감찰관 생활을 하다 보면 감찰관실에는 이제 여러 직렬의 있고 예. 공무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관분들하고 사적 대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윤석열 때문에 그 과거에 그 여러 가지 뭐 특혜 의혹이니 시비니 이것 때문에 교도관분들이 여러분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고생하는 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교도관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윤석열 씨 본인의 경우에는 뭐 그걸 위로한다던가 윗사람으로서 그런 데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진짜 자기 요구 조건 이런 것을 면담 기회에 늘어놓는 경우가 많아서 좀 실망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하려던 것이고 그 얘기가 이제 또 지나치게 네.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그걸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그 교도관 분이 이제 말씀하신 게 아유 뭐 결국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좀 뭐 식탐이 있다 뭐 이런 게 이것도 아니고 식탐이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뭐 예. 이러면서 마무리 짓고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특정 단어가 강조돼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된 것 같아서 예. 저도 좀 유감스럽습니다. 아, 좀 유감스러우시군요. 너무 난감해 하셔서. 근데 사실 이제 윤석열이 이런, 성향을 보인다는 걸 전 국민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수해 현장 찾아가서 보리밥집에 가서 이제 수해 피해를 당한 보리밥 식당이었는데 가서 메뉴판 쳐다보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에요. 뭐 새롭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한때는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믿고 이제 바라봤던 자가 이제 뭐 교도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 미안하다 이런 감정 전혀 없이 이런 뭐 커피 더 달라 부식이 부족하다 부실하다 뭐 이런 것이나 요구하고 있다는 게 좀 한심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제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식탐이 아니라 교도관을 대하는 태도 뭐 이런 쪽에 이제 방점이 있는 거였죠? 예. 교도관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좀 무시당하는 거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본인들이 뭐 사실을 얘기했다기보단 본인들이 느낀 감정들을 많이 저한테 좀 하소연을 하듯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그런데 그걸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예. 교도관 분들이 좀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저도 죄송스러운데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윗자리에 오른 사람은 그 자리에 오른 게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들의 도움 때문이지 자기 능력 때문이라고 착각해서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뭐 착각에 빠져 산다던가 혹은 뭐 남의 말 안 듣고 내 맘대로 하려고 들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뭐 어떻게 보면 윗사람은 자제력과 희생을 필요로 하는 자리이고 예.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윗사람에 대한 요구 사항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기대했는데 윗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약간의 그 실망감 이런 거를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희 리포트에서도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 관련해서 또 이례적으로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입장을 냈어요. 네, 뭐 악의적 전원이다. 객관적 근거가 없다. 뭐 객관적인 근거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예. 요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교도관 분들의 뭐 여러 가지 좀 하소연 뭐 한두 분한테 들은 게 아니니까 예. 뭐 이리저리 들었으니까 뭐 그런 하소연을 전달했을 뿐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법정에서도 모든 책임을 군인들에게 미루고 회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 교도소에서도 구치소에서조차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라던가 이런 것은 분명한 것은 본인들이 무시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그 자리에서도
뭐 이렇게 변호인과의 만남이나 이런 것만 강조하고 있지 본인들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태도를 느끼기 어려웠다는 주관적이지만 뭐 어쨌든 본인들이 느낀 감정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전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예. 덕분에 아무튼 구치소가 굉장히 편안한가 보다라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본인의 의도라든가 본인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메시지 전달에만 노력을 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 본인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그 책임감 있는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하고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점도 어떻게 보면은 이 범죄 혐의 유무를 넘어서 가지고 죄질이라든가 이런 이 본인이 반성 유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요소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그런 본인의 행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근원적인 반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 네.